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일과일을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제목이 굉장히 멋있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모습들, 현실, 현상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의 원인을 우리가 일의 의미, 일의 보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이 너희를 뭐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구호들의 허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나름대로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지성들의 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의 의견도 덧붙이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글들을 강도 형식으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데 많은 그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내담자들의 고민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온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온도가 높은 고민이 있고 온도가 낮은 고민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뜨거운 고민들, 온도가 높은 애정 결핍, 열등감, 인간에 대한 불신, 부적응, 이러한 뜨거운 감정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존재 가치를 모르겠어요,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장의 삶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미지근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미지근한 고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많은 정신과 관련자들이, 의사들이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온도가 낮은 고민에 대해서는 당장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낮은 온도의 고민을 그냥 단순히 의지박약이다, 이런 걸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온도가 낮은 고민으로 괴로운 이들에게는 이중의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운데 그게 이제 의지박약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정신적으로 한층 더 궁지에 몰린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주변에서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맨날 고민하고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우리 그런 식의 평가를 많이 하죠. 실존적 진공, 어느 시대나 그 나름의 신경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신요법이 필요한데, 프로이드 시대에는 그러한 신경증의 원인을 이제 성적인 욕구 불만에서 찾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라 실존적인 욕구 불만에 있다. 그리고 아들러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신경증의 원인을 이제 열등감에 존재한다, 이런 식의 평가와 처방이 많았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는 정체 모를 무의미감, 이런 것들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식 처방, 아들러식 처방, 그런 현상들 여전히 존재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시대의 어떤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신경증을 이야기할 때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공허함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실존적 진공, 이런 것들이 정확한 현상 분석이 아닌가, 정신과 의사로서 저자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일, 활동, 한나 아렌트의 글인데, 일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무의미하고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한나 아렌트는 노동과 일이라는 개념을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죠, 그죠? 동물로서 이 생명, 먹고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 그거를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이 무엇이냐? 일은 의미라는 거죠. 어떠한 인공적인 산물들, 생명의 공허함과 인간적 시간의 덧없음,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영속성, 내구성. 그러니까 과거에 신발을 제조한다, 그러면 장인이 신발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에 있어서 나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 부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창조한 하나의 인공물이 되잖아요. 영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내구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활동이다. 노동과
일의 개념을 분리를 하고 있죠. 활동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개념이니까 이 작품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 일, 자, 일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이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됐는가? 이것도 한나 아렌트의 글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의 분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교양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봤죠. 최근에 어떤 직업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근데 분업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람과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 우리 나눴잖아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대량 생산 자체가 이 노동 분업으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일의 결과로 인해서 생산된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 영속성, 뭐 어떤 내구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라진 거죠. 단순한 중간 과정의 일만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뭡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동하는 인간, 일하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은 여가 시간에 소비에 열중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 소비에 열중하는 탐욕은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의 평가가 뭐 옳고 그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가치 부여 이런 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독을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어떤 내 삶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뭐 개념들은 되니까.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에, 아주 옛날 과거에 그리스 시대보다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왜냐? 당시에는 뭐 노예가 일을 하고, 일종의 지금 우리 현대 전문직이라는 것도 그때는 뭐 중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뭔가 진정한 인간이라는 시민 계급이라는 거는 관조하는, 뭐 철학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시대에 그런 식의 뭐 노예제도 이런 삶이 있을 수는 없죠. 있을 수는 없는데, 지금은 모든 인간들이 그 노동하는 동물이라는 이름 하에 그 과거의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노예 이하의 존재로 추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왔는가? 바로 종말의 인간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인간은 번역을 최후의 인간으로 하는 책들도 많아요. 근데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긍정적 의미로 느껴질 수도 있죠. 뭔가 발전의 뭐 최후 단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인간이 더 나은 번역이 될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오는 글인데, 이걸 우리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종말의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이 진리가 될 것이다. 괴테가 이야기한 거죠. 머나먼 시대에 자신들이 대단한 인간이라고 이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이라는 존재는 영혼이 없는 전문가, 마음이 없는 향약인, 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무가치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류가 지금껏 도달한 적이 없는 단계에 올라섰다고 자부할 것이다. 뭔가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환자의 목숨조차도 도구시 여기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전문가. 우리 뭔가 즐기잖아요. 유흥을 하고. 하지만 그 유흥의 뒤끝이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진정한 마음이 없는 그런 향락인.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막 전곡을 확 찔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체의 이야기인데, 슬프도다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자신조차 경멸할 수 없는 인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자신조차 경멸할 수 없는 인간의 시대,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냈다. 종말의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껌뻑인다. 뭡니까? 바보 같다는 얘기죠. 착각을 한다는 거죠. 행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껌뻑껌뻑 무가치하고 바보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말의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니체는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 저자가 이러한 글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 시대처럼 뭐 노예제를 바탕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리버럴 아트 아니에요? 리버럴, 자유인의 기술,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유인의 기술이 뭡니까? 노예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인문학이었다는 거죠. 과거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노예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과거의 노예를 능가하는 그러한 노동이 있잖아요.
뭡니까? 로봇, 기계화가 됐고 또 정보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의 노동이 필요치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또 현재가 그런 것들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노동에 배치되는 일의 의미, 삶의 의미와 보람을 부여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복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뤄왔던 관조라는 거는 삶에 대한 성찰, 명상 이런 의미가 되는데, 삶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부활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차원으로 변질된 노동을 질 높은 일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쓴 일본 작가 소세키가 있는데, 그 소세키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이 소세키가 말년에 뭔가 무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책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뭔가 나와 이 우주와 자연과 개별적인 느낌을 갖지 않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 이런 진아라는 것도 얘기하고, 일자, 합일,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불교 선사들의 깨달음, 또 기독교라든가 여러 종교들의 합일 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루다라는 시인은 그러한 것들을 시로, 이렇게 제목이 시예요. 시라는 시로 표현을 했죠. 저 우주와 내가 같아지는 건,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많은 경우에 존재를 하는가 봐요. 프로이드는 이런 것들을 대양 감정이라고 했는데, 자신을 뭔가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일의 의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놀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놀이, 그다음에 예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무화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죠. 플로우, 몰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일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죠. 왜냐? 실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일이든 노동이든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기계화 되어가고 있다면 로봇세를 부여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으로 제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영역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개인적 영역에서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것을 일의 의미를 복권하는 무화 경지에 빠진 그런 일의 대상을 발견하고 체험해가는 이런 노력들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의 내용은 뭔가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분히 이제 철학적이고. 그래도 이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개념들, 글들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 나의 삶,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적용해서 뭔가 반추해서 생각해보고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가져보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오늘 함께 강도 형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미부여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